여러분 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아이들의 일기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배웠고 주제를 어떻게 잡는지 배웠고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잡고 일기를 썼습니다.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책을 읽고 주제를 찾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읽는데요. 주제 찾는 법도 뭐 배운 적이 없겠죠. 당연히 일기를 쓸 때도 주제를 잡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쓰는 거죠. 주제가 없는 글은 저는 낙서라고 생각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그 동화 작가든 소설 작가든 글을 쓸 때는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글을 써요. 마찬가지로 일기를 쓸 때도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일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와 글쓰기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일기를 쓴다면 반대로 그것을 뒤집으면은 읽기가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고 읽으면서 주제를 찾게 되는 그렇게 읽기와 쓰기는 한 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는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이 많아야 되냐면은 배운 것을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잊어먹지 말고 그 일기를 쓰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제를 써놨습니다. 날씨는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가족들과 고봉산으로 고고싱. 자, 언제 갔는지 일기에서의 언제는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입니다. 언제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고봉산에 갔다. 고봉산에 가면서도 땀을 뻘뻘 흘렸다. 뭐 이런 거 사실은 빼도 돼요. 이런 거. 땀을 뻘뻘 흘렸다. 고봉산에 겨우 도착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여기 지웠네요.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힘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랬네. 여기 바꿨어요.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 얼마 가지 않아 힘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꼴등으로 엄마랑 같이 올랐다. 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오를 수 있을지 엄마께서 알려주셨다. 자, 지금 이제 주제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죠.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오를 수 있을지 엄마께서 알려주셨는데 뭘 알려주셨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썼습니다. 승은아, 장난스럽게 제가 썼어요. 축지법을 써봐. 그러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 방법을 사용했더니 정말 잘 오르게 되어 1등을 했다. 자, 문장 끊어줘야 되겠죠.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의미만 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법을 사용했더니 정말 잘 오르게 되었다. 1등을 했다. 기분이 좋았다. 잘 가고 있다고 엄마가 칭찬을 여러 번 해 주셨다. 요 빼고요. 요런 접속 부사 같은 것들 자꾸 쓰면은 문장의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너무 행복했다. 말 되죠? 잘 가고 있다고 엄마가 칭찬을 여러 번 해주셨다. 너무 행복했다. 배운 여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좀 넣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 배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을 쓰고 생각을 쓰고 사실을 쓰고 생각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글이 내가 주제를 잡은 대로 끌려와요. 그냥 사실만 쓰면은 이 주제대로 끌어오는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을 쓰고 생각을 쓰는 겁니다. 가면서 생각해 보니 오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없네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니 다리가 저렸다. 하지만 다음에도 또 가족과 함께 산에 가고 싶었다. 지금
여기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쓰라 그랬죠. 주제가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니까 주제에 맞는 생각을 넣어야 되겠죠. 자, 좀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글입니다. 자, 그러면 고쳐쓰기 읽어보겠습니다.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가족들과 고봉산으로 고고싱. 낮에 가족들과, 자, 이거 고쳐졌네요. 가족들과 함께 고봉산에 갔다. 고봉산에 가면서도 땀을 뻘뻘 흘렸다. 고봉산 입구에 겨우 도착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아빠와 동생들은 힘이 들지 않은지 내 앞에서 잘도 걸었다. 하지만 나는 꼴등으로 엄마랑 같이 올랐다. 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오를 수 있을지 엄마께서 알려주셨다. 승은아, 축지법을 써봐. 그러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냥 제가 장난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냥 냅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가 중요한가? 주제에 맞춰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을 사용했더니 정말 잘 오르게 되었다. 1등을 했다. 기분이 좋았다. 잘 가고 있다고 엄마가 칭찬을 여러 번 해주셨다. 너무 행복했다. 배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여기 주제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가면서 생각해보니 오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너무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다리가 저렸다. 배운 것을 잘 실천해야겠다.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나왔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나왔죠. 그래서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언제가 없었는데 언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제가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인데 주제에 관한 여기 생각이 없었는데 짧지만은 배운 것을 잘 실천해야겠다라고 주제 부분이 주제에 관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네요. 자, 다음에는요. 이렇게 일기는 경험과 느낀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경험을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짤막하게 쓰고 느낀 점을 쓰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기를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개요짜기는 하나가 더 늘었네요. 저번에는 이렇게 주제까지 배웠는데 이번에는 경험을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개요짜기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일기 쓴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생일이면 편히 냅두자. 자, 엄마는 엄마의 생일에 고생과 기쁨을, 뭔가 좀 맞지가 않죠. 일어나자마자 엄마와 틀렸던 수학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다. 엄마가 설명을 해 주시니까 답이 눈에 보였다. 자, 여기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줄을 바꿔줘야 되겠죠. 엄마는 설명을 다 해주신 후 승환이가 부탁한 브롤스타즈 딱지를 글루건으로 만들어 주시러 가셨다. 어디로 가셨는지가 없네요. 그 다음에 생각을 쓰라 그랬죠. 제가 항상 그랬죠. 사건을 쓰고 생각을 쓰고 사건을 쓰고 생각을 쓰고 지금 노란색 부분이니까 지금 엄마가 누군가 생일이면 편히 냅두자 엄마의 생신인가 본데 그냥 냅두지 않은 거네요. 요 노란색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신 후 승환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어요. 한 개 만드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다. 그걸 보고 나도 3개를 부탁드렸다. 엄마는 한숨을 쉬시며 알겠다고 하셨다. 엄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힘든데도 이렇게 막 아이들 위해서 해주시네요. 너무 죄송했다. 그걸 보고 승훈이도 무슨 아트 딱지를 2개 정도 부탁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딱지를 애들한테 막 만들어 주셨네요. 훈이의 얼굴을 보니 아주 당당해 보였다. 자, 이때 승훈이의 생각. 자, 여기까지가 누군가 생일인데 편히 냅두지 않은 거죠. 자,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이제 엄마 이야기인데 아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단 나누기 해줘야 되겠죠. 아빠가 나가셔서 케이크를 사오셨다. 마침 엄마도 딱지를 다 만드신 것 같았다. 놀라운 사실. 엄마가 딱지를 만드는데 글루건 심을 20개 사용하셨다는 것. 자, 이 모습을 보고 이 엄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승은이의 생각은 어땠는지 자꾸 생각을 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자, 다시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엔터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불렀다.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다. 엄마가 조금 미소를 지으신 것 같아 좋았다. 지금 주제가 누군가 생일이면 편히 냅두자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아이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가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제가 누군가 생일이면 편히 냅두자라면은 엄마의 좋은 모습보다는 나와 동생들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야 주제에 맞는 글이 됩니다. 다음에는 누구의 생일이라면 무조건 편하게 해야겠다. 여기까지. 자, 고친 거 보겠습니다. 누군가 엄마 생신에 엄마를 편히 냅두지 않은 것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엄마는 엄마의 생일에 고생.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달라졌죠. 일어나자마자 엄마와 틀렸던 수학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다. 엄마가 설명을 해주시니까 답이 눈에 보였다. 엄마는 설명을 다 해주신 후, 자, 여기서부터는 엄마가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이에요. 엄마는 설명을 다 해주신 후 승환이가 부탁한 브롤스타즈 딱지를 글루건으로 만들어 주시러 엄마의 책상으로 가셨다. 엄마가 딱 했다. 자기 생각.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다. 1시간? 없네요. 그걸 보고 나도 3개를 부탁드렸다. 엄마는 한숨을 쉬시면서 알겠다고 하셨다. 너무 죄송했다. 그걸 보고 승훈이도 신비 아파트 딱지를 2개 정도 부탁했다. 훈이의 빠졌죠 이렇게. 얼굴을 보니 아주 당당해 보였다. 얄미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마침 엄마도 딱지를 다 만드신 것 같았다. 놀라운 사실. 엄마가 딱지를 만드시는데 글루건 심을 20개 사용하셨다는 것. 엄마가 울듯했다. 너무 딱했다. 자, 다음에는 누구의 생일이라면 무조건 편하게 해야겠다.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이 노란색 부분, 주제 부분, 그런 다음에 뭐 얄미웠다, 엄마가 울듯했다, 너무 딱했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엄마를 편히 냅두지 않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고치기 전과 고친 뒤 이렇게 비교, 대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